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얘기함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서울 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은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퀴블러-로스의 5가지 단계에 따른 애도 과정 중 1단계, 부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는 스위스 출신으로 미국에서 활동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입니다. 평생 인간의 죽음에 대한 연구를 하였는데 죽음을 대하는 인간의 다양한 감정과 죽음을 마주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을 하신 분입니다. 애도 단계는 퀴블러-로스의 죽음과 죽어감이라는 책에서 제시가 되었습니다. 꼭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서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고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등 상실을 경험하게 된 사람들이 어떠한 감정을 느끼고 어떤 과정을 거쳐 결국 상실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 이해하고자 한 것입니다. 너무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아픈 과정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는 있지만 이를 통해 우리는 죽음을 대하는 사람들의 복잡한 감정에 대해 이해를 하고 상실을 더 잘 마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애도의 첫 단계는 부정입니다. 죽음과 죽어감이라는 책에서 보면 무의식의 세계에서 인간은 자신의 죽음을 인지할 수 없고 스스로의 불멸성을 믿는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는 죽음이라는 개념을 알고 인간은 당연히 죽는다는 것을 인지적으로 알고는 있지만 그것이 자신 혹은 자신의 가까운 사람에게도 해당된다는 사실은 의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 혹은 가까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사에게서 당신은 암 말기이고 치료하지 않을 경우 1년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분명히 의사의 암 진단이 틀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의사를 찾아가 여러 차례 재검을 받는 경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죠. 또는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알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믿고 마치 그 사람이 살아있는 듯 행동할 수도 있는데 이는 자신에게 닥친 비극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일시적으로 현실을 부정하는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퀴블러-로스가 언급한 기간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죽음을 마주한 뒤 충격과 부정의 기간은 약 2~3개월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퀴블러-로스의 애도 단계 2번째, 분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얘기함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서울 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은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 퀴블러-로스의 애도 과정 1단계 부정에 이어 2번째 단계 분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분노라는 감정과 얽혀 있다고 봅니다. 단지 나의 죽음 혹은 누군가의 죽음을 마주하고 내가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뿐이죠. 자살 유가족들은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죽음을 마주합니다. 게다가 그 죽음의 이유가 자살이라면 가족들은 너무나 강한 죄책감과 분노, 원망의 감정을 느끼겠죠. 분노는 공격적인 말과 행동으로 직접적으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원인이 되는 대상에게 직접 표현이 되기도 하고요. 엉뚱한 대상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수동적으로 공격성을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침묵하거나 우연을 가장해서 다른 누군가를 곤란하게 만드는 일 등을 할 수 있죠. 분노의 감정이 자기 자신에게로 향한다면 심한 자책감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분노는 어느 곳이든 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인을 향해서도 또 나 스스로를 향해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분노의 감정을 느끼는 상황이라기보다는 유가족들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저희가 물었던 적이 있는데요. 바로 고인에 대한 험담, 이제 그만 잊어. 괜찮을 때도 됐잖아. 너는 뭐 하고 있었냐?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보다는 힘들면 울어도 돼. 많이 힘들었겠다. 네 잘못이 아니야. 라는 말이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일이죠. 한 가지는 순간적으로 화가 났을 때 숫자를 천천히 세고 분노의 파도가 잠시 지나가도록 견디는 것입니다. 물론 그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고 그래도 여전히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번 반복하며 분노로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나중에 후회할 만한 일을 저지르고 마는 것을 조금은 방지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분노라는 감정을 잘 표현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것인데요. 분노를 공격적인 언어나 행동으로 직접 표현하거나 반대로 꾹꾹 눌러 담고 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을 정리된 언어로 표현하거나 신체를 움직이는 운동, 취미 활동 등으로 승화시키는 것을 권유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애도 단계 세 번째, 타협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얘기함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서울 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은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퀴블러로스의 5가지 단계에 따른 애도 과정 중 3단계, 타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타협의 시기는 비교적 덜 알려져 있고 짧은 시간의 단계입니다.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이후 분노를 표현하였다면 이제 피할 수 없는 일을 조금 미루거나 상실을 이겨내기 위한 대안을 찾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쉬운 예를 들자면 연인 사이에 이별을 하고 난 뒤 이별을 잠시 미루는 기간, 유예기간 같은 것을 갖자고 제안한다든지 연인으로 지내기 어렵다면 친구로 가끔 만나는 시간을 갖자고 제안하는 등 타협을 하려고 하는 모습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부정과 분노로 맞서다가 한 걸음 물러나 양보하고 협상하려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퀴블러-로스의 책에서 협상은 선한 행동에 대한 보상의 요구와 스스로 정한 시한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착한 행동을 하면 고인과 다시 재회할 수 있도록 해달라. 고인과의 이별을 조금 미룰 수 있도록 해달라 등의 소원을 가질 수 있죠. 이런 이루어질 수 없는 소망들이 적절하게 나타나야 한다라기보다는 나에게 혹은 주변 사람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났을 때 그럴 수 있다. 아픔의 단계를 넘어가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심리학적으로 협상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죄책감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더 착하게 살고 혹은 내가 더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더라면 등 다양한 개개인의 사연에 따른 죄책감이 있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경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퀴블러-로스의 애도 단계 4번째, 우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얘기함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서울 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은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키블로로스의 5가지 단계에 따른 애도 과정 중 4단계 우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부터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다는 것을 서서히 현실로 받아들이고 고인이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없다는 생각에 허망함, 절망을 느끼고 내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일상생활에서는 기본적으로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식사도 잘 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관찰될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는 업무에 집중하지 못할 것이고 우울이 심할 때는 생각과 행동이 느려지거나 반대로 심하게 초조하고 불안해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심한 무기력에 꼼짝 않고 누워있기만 하거나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한 채 집에서만 지내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애도 과정에서 슬픔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과정이라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두가 우울증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그 변화의 정도가 심하여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때, 그리고 죽음에 대한 심한 슬픔, 고인과 죽음에 대한 집착, 심한 감정적인 고통, 자기 비난, 삶에 대한 공허감, 고립, 자살 사고 등이 있을 때에는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고 단순히 당연한 과정으로 넘기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에는 애도 반응이 2개월 이상 지속되지 않는 것을 정상적이라고 정의를 하고 그 이상이 되면 주의를 요하는 정도로 평가하였지만 사실 2개월이 훨씬 넘은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애도 반응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것들이 관찰됩니다. 요즘은 성인의 경우는 1년 이상, 어린이의 경우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지속적인 복합성 애도 장애로 분류를 하여 좀 더 관심을 두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애도 반응은 요구되는 기간 내에 끝나지 않을 수 있고 일부는 아주 오래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키블로로스의 애도 단계 5번째, 수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얘기함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서울 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은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키블로로스의 5가지 단계에 따른 애도 과정 중 마지막 수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용은 상실을 인정하고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면서 서서히 상처를 치유해가는 과정입니다. 키블로로스의 책에서는 행복의 상태라기보다는 감정의 공백기라고 표현을 하였는데요. 고통 이후의 평온한 상태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수용의 단계에 잘 이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회복의 최종 단계를 수용이라고는 하지만 갑작스러운 죽음을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유족들에게 고인의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도록 강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 사람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유족들에게 그런 압력을 주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유가족들은 매우 오랜 시간 동안 부정하고 분노하고 우울해하는 이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는 채로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지나서 감정이 가라앉고 머리와 가슴으로 죽음을 인지하고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겠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비극을 겪은 사람들은 충격과 부정의 단계에 계속 머무를 때도 있고
특정 단계를 생략하고 뛰어넘기도 하며 부정, 분노, 협상, 우울 등이 혼합된 단계를 겪기도 합니다. 자살 유가족들의 애도는 훨씬 복잡하고 오래 지속됩니다. 특히 상실로 인한 고통만으로도 힘들 유가족들에게 그 원인이 자살이기 때문에 덧붙여지는 죄책감, 분노, 주변 시선에 대한 두려움으로 숨기게 되는 고통까지 더해지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실까요? 주변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고통을 들어주고 기다려주는 것. 그리고 정말 위기 상황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가족들은 감정을 충분히 표현할 시간이 필요하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살 유족의 특성을 잘 이해하는 의사나 상담사들이 도움될 수 있고 자살 유가족들의 자조 모임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키블러-로스의 애도 5단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각 단계에서 유족분들이 스스로가 느끼는 정서적, 행동적 혼란을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주변에서 조심해야 할 것들은 무엇일지 배워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